여러분 집안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돈과 인간관계를 막아버리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낡은 가구나 오래된 서랍이 아닙니다. 세월이 묻은 물건들입니다. 누가 줘서 아까워서 갖고 있는 선물, 혹시 쓸까 싶어서 쌓아둔 물건, 버리면 미안할 것 같아서 방치한 흔적들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집안의 기운을 막고 사람 사이의 정을 막아왔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자 집에는 절대 이런 것들이 없다. 버리고 또 버려라. 아까워도 비우는 사람이 결국 채운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메시지입니다. 물건이 쌓이면 공간이 막히고, 공간이 막히면 마음이 막힙니다. 마음이 막히면 관계가 닫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건을 쌓아둔 채 사람이 멀어졌다고 걱정합니다. 혹시 자녀와 대화가 줄고, 친구들 방문이 끊기고, 집안의 웃음이 사라졌다면 그 이유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좁은 집, 답답한 거실, 쌓아둔 상자와 잡동사니는 사람을 집 밖으로 돌려보냅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집이 비어 있으니 사랑과 운이 들어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정리법이나 버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줄이고 가족과 다시 소통하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집 안에서 불필요한 흔적을 비우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것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것 때문에 막힌 돈줄과 인간관계, 그리고 비웠을 때 생기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다면, 집이 갑갑하다면 오늘 내용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은 단순한 정리 조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사람 중 하나인 이병철 회장이 남긴 통찰입니다. 부자 집에는 절대 쌓아두지 않는다. 버리고 또 버려라. 아까워도 비워라.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절약 정신을 넘어선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물건은 채움보다 비움이 중요하다. 관계도 운도 기회도 비워야 들어온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끼는 성격이라서 언젠가는 쓰겠지 싶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이렇게 놔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공간을 막고 마음을 막고 사람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은 단지 집 정리 영상을 넘습니다. 외로운 분들에게 소통의 방을 열어주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며 관계가 다시 흐르게 만드는 시작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집 안 풍경이 변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대화가 들어오고 기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아마 느낀 적 있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치운 날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지고 괜히 전화라도 하고 싶어지는 경험을요. 이 영상이 바로 그 변화의 문을 함께 열어드릴 것입니다. 버린다는 행동 하나가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 가족과의 거리감,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을 혼내려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하고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삶을 살아왔고 이제는 남은 시간을 더 편안하고 가볍게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것이 여러분을 막고 있었는지, 무엇을 비우면 인생이 다시 흘러가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손실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준 선물, 아이들이 쓰던 물건,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물건, 버리면 죄짓는 느낌이라 집 안에 남겨두고 사십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이 세월을 먹으며 무엇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내 삶을 막는 벽이 되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방이 되고, 쌓인 물건은 마음속 미루고 미뤄온 감정처럼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물건과 닮았습니다. 미안함, 섭섭함, 서운함, 해결하지 않고 쌓아두면 언젠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집도 같습니다. 물건이 쌓이면 공기가 막히고 집안의 기운이 낮아집니다. 코로나 이후 더 많은 집들이 폐쇄된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을 초대하기도 어렵고 내가 머무는 것조차 답답해졌습니다. 갈등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자녀가 집에 와도 엄마는 치우지 말라 하고 아이들은 왜 버리지 않느냐고 말다툼합니다. 어느 순간 집을 둘러싼 대화가 기억과 추억이 아닌 불편함과 충돌이 되어버립니다. 이병철 회장의 철학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관은 관계의 단절을 부른다. 쌓아두는 것은 후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다. 우리 마음은 비우지 못한 물건들 때문에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숨쉬는 공간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이 어둡고 꽉 차 있으면 사람도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도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방문해도 대화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내 공간이 답답하면 관계도 답답해지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음은 누구와도 가까워지고 싶은데 집에 초대하기 어려워서 만남이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물건이 쌓이는 것과 외로움이 깊어지는 것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물건을 쌓아두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멈추고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도 막힙니다. 심지어 내 마음속 미해결 감정도 물건과 함께 썩어갑니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운 자리가 새 운을 부른다. 채워둔 자리는 운을 내보낸다. 우리는 평생 채우는 법은 배웠지만 비우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외로움, 가족 갈등, 집안의 무거운 기운은 그동안 배워오지 못한 비움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정확히 보고 왜 비워야 하는지, 왜 그것이 인간관계의 시작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겉으로는 물건 같지만 사실은 정리되지 않은 관계의 흔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줘서 미안해서 못 버린 선물, 언젠가 쓸 거라 생각하고 모아둔 상자, 추억이 담겼다고 꺼내지 못한 물건들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집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책장 위, 장롱 안, 자리 없는 베란다, 그리고 방 한켠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물건이지만 이것은 과거에 대한 마음입니다. 누구에게 들었던 말, 기억, 서운함, 그리고 미안함까지 포함된 마음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버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자녀가 집을 방문합니다. 집 안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둘러놓았냐고 말합니다. 부모는 하나하나 사연을 설명합니다. 자녀는 필요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서운해집니다. 이런 말다툼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는 다음에 방문할 때 다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방문을 줄입니다. 부모는 혼자 쌓아둔 물건들 사이에 남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집에 손님을 초대하고 싶어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초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임도 줄고 관계도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는 과정이 집안의 물건 때문에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큰 이유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생활 공간, 정리, 물건, 이 작은 것에서 싹이 납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 집에는 절대 쌓아두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를 쌓으면 현재가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들어옵니다. 빈자리가 있어야 대화가 들어오고 재미가 들어옵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을 쌓는다는 것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떠오르고 지금의 삶을 방해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보니 생각이 나서 버릴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생각이 지금의 행복을 막고 있다면 그건 추억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과거를 쌓아두면 현재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집안의 물건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관계의 공간을 차지하고 사람의 마음을 내쫓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물건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받아들일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조금만 비워진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더 가벼워지고 누군가를 초대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쌓지 마십시오. 비우십시오. 그래야 관계가 다시 집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리는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에는 에너지가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심리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환경이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관계를 바꾼다는 원리입니다. 방이 꽉 차 있고 집안이 어둡고 숨 쉴 틈이 없다면 주인도 숨을 쉬지 못합니다. 자연이 사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란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흐를 길을 내는 일입니다. 공간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숨 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시니어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살면서 버리기보다 모으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쓰던 옷, 받은 종이봉투, 옛날 결혼식 답례품까지 방마다 쌓여 있었습니다. 손님을 초대해야 할 일이 있어도 그분은 늘 거절했습니다. 집이 어수선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버리는 것이 아까웠지만 한 상자를 버리고 나니 또 하나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우고 나니 단순히 방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정리가 끝난 후 그분은 오랜만에 친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대화를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도 말했습니다. 예전의 집보다 훨씬 편안하고 밝다고. 이렇게 오랜만에 불러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정리는 물건을 치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자녀와 관계가 멀어지며 언제부터인가 서로 방문도 줄고 소통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집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고 부모는 그것이 서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가 제안했습니다. 함께 정리해보자고. 부모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조금씩 비워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오랜만에 자녀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건을 비우면서 마음속에 쌓였던 서운함도 서로 미뤄뒀던 진심도 조금씩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끝난 뒤 자녀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 집이 편해서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집이 달라지니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는 자연히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말과 행동으로만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관계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정리는 공간을 바꾸고, 공간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관계를 바꿉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버리는 것은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물건을 버리는 순간 사람이 들어옵니다. 대화가 들어옵니다. 웃음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비우는 일은
손해도 끝도 단절도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위해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비움이 어떻게 내 삶의 흐름을 바꾸는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부자 집에는 없는데 우리 집에는 너무 많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자 집은 물건이 많은 집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비싸고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간이 넓고 텅 빈 곳이 많습니다. 집의 주인이 물건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방마다 박스, 서랍마다 종이봉투, 앵두머리핀, 스카프, 옛날 달력, 가전제품 박스까지 남아 있습니다. 집의 주인보다 물건이 많아졌습니다. 집은 사람을 담아야 하는데 물건이 사람보다 더 많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머물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부모님이 평생 모아두었던 물건들이 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버리지 못한 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 형제들이 정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아꼈던 물건 때문에 형제들끼리 다툼이 난 것입니다. 누가 가져갈 것인지, 왜 버리려고 하는지, 정서적인 문제까지 부딪히면서 오랜 정이 멀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물건에 마음을 담아두었지만 그 물건은 부모님이 떠난 뒤에도 사람 사이의 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철학은 여기에 닿습니다. 부자 집에는 절대 물건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물건이 아니라 관계와 흐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진짜 부는 소유가 아니라 집 안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드나들고 대화가 오가고 마음이 쉬고 웃음이 퍼질 수 있는 공간이 부입니다. 반대로 물건이 많을수록 움직임이 멈추고 사람의 관계도 멈춥니다. 어느 시니어는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을 보는 것이 마치 내 인생 같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자녀에게 짐이 될까 걱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비우기로. 첫날은 작은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둘째 날은 오래된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조금씩 비어가자 묘한 자유로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의 집처럼 집이 넓어진 느낌이 난다고. 실제로 부자 집이 넓은 이유는 부유해서가 아니라 물건을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숨쉬는 공간을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짜 부는 물건의 양이 아니라 공간과 관계가 흐르는 상태입니다. 정리하지 못한 물건은 우리 삶에 남은 미해결 감정과 같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을 불러오고 다음 세대의 부담을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물건을 비우는 일을 가난해지는 행위가 아니라 부유해지는 첫걸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삶을 바꾸는 실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들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집 안 공기가 달라지고 사람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정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계 물건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옷이나 잡동사니는 나중입니다.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준 물건, 미안해서 쌓아둔 선물, 가족과 싸웠던 나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먼저 꺼내보십시오. 이것들을 보관하는 동안 우리는 관계에서 풀지 못한 감정을 함께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면 그 감정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버림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많은 분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나누면 더 가치가 생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기부하면 물건이 역할을 이어갑니다. 집 안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가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족 대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안 곳곳에 물건이 쌓이면 앉을 자리도 교류할 자리도 없습니다.
거실 한 곳을 비워보십시오. 식탁 위를 깨끗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관계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적게 갖고 자주 웃는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부가 아니라 잘 흐르는 것이 부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보이는 것이 늘어납니다. 사람도 보이고 마음도 보입니다. 정리는 집을 비우는 일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적게 갖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싸움이 줄고 감사가 늘어납니다. 결국 웃음도 늘어납니다. 지금 이 네 가지를 천천히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를 정리하고 내일 하나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정리는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이자 새로운 관계를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결국 당신 집을 부잣집처럼 바꿉니다. 남은 인생을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리 철학이 아니라 인생의 순서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쌓아둔 것들이 많아집니다. 섭섭함, 그리움, 아쉬움, 미안함 같은 감정들이 물건과 함께 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채울 자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말합니다. 나는 외롭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다. 대화할 사람이 없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집 안으로 초대할 자리부터 없었습니다. 물건이 자리를 차지했고 미련이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맞이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정리라는 행동은 결국 소통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가 누구와 연결되기를 원하는지 보입니다. 빈 공간이 생기면 사람의 발걸음도 들어옵니다. 말이 오고 가고 관계가 숨을 쉽니다. 지금까지 버리라는 말은 돈 문제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 문제입니다. 내가 붙잡아둔 것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비움이 없다면 채움이 없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누군가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마음과 공간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책장 한 칸을 비우듯 마음 한 칸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많은 물건이 아니라 들어올 사람과 흘러갈 관계입니다. 정리는 그 준비입니다. 비우지 못하면 인생의 후반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인생의 대사를 마음에 새기셔도 좋습니다. 남은 인생을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병철 어록에서 시작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에 쌓인 물건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관계와 마음을 맡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버린다는 행위가 가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문을 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정리는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한 준비라는 가르침을 나눴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괜히 놔두었던 선물 상자, 오래된 추억 물건, 남이 준데 버리기 미안해서 두었던 물건이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이 혹시 마음도 맡고 사람도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인생 후반의 기운을 바꾸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오고 정리가 있어야 사람이 들어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한 가지 정리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비우고 싶으십니까? 혹시 어떤 관계를 다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 영상 속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첫걸음은 작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집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비움의 연습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